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얼마 전에 영부인 김정숙 씨가 독일에 가서 윤희상 씨 묘에 참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던 윤희상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고향의 동백나무를 긴급 공수에다 심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 이렇게 새긴 비석까지 바쳤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희상 씨는 지난 김영삼 정권 시절에 전향을 하면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까지 받았지만 전향을 거부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강제 북송되다시피 해서 이산 가족이 된 그 불행한 가족의 이야기, 통영의 딸들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이념에 치우친 이 공산주의자의 묘에 가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 식물을 그 외국에 들어갈 때 공수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이거는 특권을 이용해서 원래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한 것인데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얼마 전에 작년 하순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승복 소년의 동상이 있던 홍릉초등학교에서 이승복 소년의 동상을 다 부셔서 없애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그 반공의식, 이걸 지극히 거부하고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 소위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의 묘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가치이고 대한민국의 이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지난번에 역시 이 종북 성향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이 절대로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전 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신현철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그 청소년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설명을 하셔야죠. 네, 그 김정숙 씨가 그 윤희상 묘에서 네. 눈물을 흘리고 뭐 동백나무를 심었느니 뭐 하는 그런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 거기에 뭐 또 나무도 심고 또 표지석을 갖다가 거기에 그 완전히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대통령 문재인 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대통령은 그게 참여만 했을 뿐이지 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그렇게 옹호하고 그 김일성 수령을 떠받드는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공산주의자인데, 그걸 국민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아주 긴밀한 그 작전을 전개해가지고 그 미리 그 또 청와대 요원이 독일 가가지고 다 그런 그 전략을 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반공교육의 상인 그 이승복 동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시의회 때 그 8월 말에 시의회에서 그 민주시민교육에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에 왜 공산주의 그러니까 타도하는 교육이 맞지 않는다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냉전 시대에 있던 그게 학교 네. 현장에 버젓이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희연 교육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처리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그걸 제가 접하고 나서 제가 서울시 학교를 다 순회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용산구에 있는 함남초등학교,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홍릉초등학교, 네. 그리고
금천구에 있는 문성초등학교. 네. 아, 공립입니다. 공립. 네, 네. 그래 세 군데를 갔는데 홍명초등학교는 정문에서 저를 출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그 이승복 동상이 있는데 그저께 시의회에서 뭐 철거 관계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현장을 좀 답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 교장실에 알아보더니만은 출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남초와 문성초는 가니까 그 학교에서 저를 출입시켜가지고 현장을 다 보고 사진을 다 찍고 내가 그 절대로 한 곳이 아니고 세 곳에서 세 곳이 있습니다.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있었군요. 예, 서울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 아, 그래 이제 제가 그 사항을 네,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문성초와 한남초에는 그게 내가 그 이 문성초 교감선생님 보고도 절대로 교육청에서 이거 뭐 철거 관계 이야기 나오면은 깨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그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 아니고 쭉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동문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다 물어봐가지고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깨부셔버리는 예, 그거는 뭐 지금 개인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도 아니고 이건 학교의 공유물이거든요. 그렇죠. 상징진, 동상 이런 거 다 이미 그 재산대장에 다 올려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 이제 그 문성초 교감선생님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하고 한남초등학교도 이제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래 왔는데 그 학교는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좀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홍림초등학교 내가 일요일 한번 갔어요. 평일 안 내주니까. 그 일요일로 가니까 코스모스가 있고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정문 옆에 있는데 그래 한 달 뒤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간조선 기자도 이제 방문을 했는 모양인데 그래 쭉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교장 선생님이 경비원을 시켜가지고 네. 한 달 뒤에 8월 31일 날 시의회 이야기 나왔는데 9월 달에 9월 28일 날 그것도 아주 뭐 그 나름대로 그걸 어디 이전하거나 보존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마구잡이를 쭉 깨가지고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네. 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렸네요. 우리 자기들 이야기로는 자기 개인 물건처럼 교직원 회의 때 한번 이야기했다. 또 동문회를 개최하니까 동문들은 유지를 시키더라. 동문이 유지 시키더라 그랬는데 깬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깰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동문들이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승복 군은 우리 뭐 대표님 아시다시피 이게 그 당시에 그 울진 삼척지구에 공비가 나타나가지고 68년도인데 그 12월 9일 날 이승복 군이 숙제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가 좋으냐 물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싫다 그러니까 뭐 대금을 해가지고 입을 난자하고 또 머리를 돌로 쳐 죽이가지고 또 그 동생 둘이도 머리를 벽에 이렇게 패대기를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대금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아버지는 36군데를 찔려가지고 헛간에 버려놨는데 그때 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 나가서 신고해가지고 이 밝혀진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이런 사실들을 왜 이게 있으면 이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는 건가요? 이 중북 좌파 세력들은 네. 그동안의 이 좌익 정권에서는 이승복 어린이 사건이 용공 조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이 반공 의식을 강요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 조작을 했다. 이렇게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조사에 네.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좀 또 그 가족들은 참 피눈물 나는 얘기죠, 이게. 제가 그래 이제 이 입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서울시 교육감 그 사퇴하라고 저 법무부 그 대법원장 그 공간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를 쭉 하고 그랬어요. 대법원장 공간 밑에 보면 한남초등학교 있는데 네. 그래 뭐 해봐야 흔일이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그런 걸 주장하면은 그걸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유지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더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 무소불위로 노는 거는 그 당시엔 여당이지요. 그 당시에 여당 아닙니까? 그 당시 작년에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야당대에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석사 논문 통과되고 박사 논문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걸 박사 논문을 갖다 표절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은 시험의 그 부정행위거든요. 시험 부정행위 아닙니까? 수능 시험 칠 적에 부정행위 하면은 전 과목 몰수당합니다. 졸업을 못 합니다. 뭐 대학교에서도 예. 부당한 학점을 받으면 그거 학위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반납하면은 대학 교수 자격도 박탈당해야 되고 그동안에 국가 예산으로 받아먹은 봉급은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오히려 심지어 지금 감방을 가야 될 사람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그 배짱으로 그런 사람을 독일 가기 전에 발령을 하나 우선 탁 내놓고 응? 그래 놓고 지금 갔다 와서 지금 송영무 뭐 국방장관하고 또 뭐 한 사람하고 둘이 지금 또 오늘 뭐 흥정하고 이리저리 하니까 또 그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당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또 중간에 또 엊그저께 뭐 선거 관계로 이제 자기들 약점이 있으니까 또 지금 오늘 또 오전에 또 좀 타협을 해가지고 또 참여할 듯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드니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있으나 마나한 당이 돼 있고 그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붙었다 뛴다 해가지고 국민을 지금 우롱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거대 여당을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지금 네. 요 모양 요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다른 뭐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정파적인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지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교육감이라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감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는 짓이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경 교육이 하도 참 그야말로 참 그 귀한 그 상징물을 깨버리고 또 그 홍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참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는 그 당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 하니까 계속 안 만나주는데 왜 이걸 깼느냐. 그리고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지시가 왔느냐고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해가지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도 학교 간섭이거든요. 그러고 그거는 그 학교 학부모들도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홍릉이라면 그 동네가 좌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요 회기동입니다, 회기동. 여기 청량리 영예표, 회기동 옆에 거기인데 그 제가 그 계속적으로 지금 어제가 이렇게 그 한남초등학교 그것도 내가 지금 그 인근 주민을 알아가지고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남초등학교는 지금 잘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는 어딘 거 몰랐는데 내가 어디 있다 하니까 가보더니만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남초등학교는 그 뒤에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도색을 잘 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청동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청동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있는데 그걸 싹 닦아가지고 멋지게 해놨고 그래서 하는데 저는 또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제가 지금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 상식 수준에서 보면은 뭐 KBS나 뭐 이 보수 언론에서 안 해주니까 네. 또 뭐 대표님하고 이런 진정 토크에 나와서 이런 걸 뭐 말씀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소통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빗대서 참 그 뭐 이 비아냥하듯이 5분 간격으로 소통한다 그랬거든요. 네. 5분 간격으로. 그런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부산으로 갔습니다. 휴가차. 그래 한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 갔는데 이제 그 김정은이가 눈치가 없이 황당한 사건. 김정은이가 항상 보면은 그 오후에 그 미사를 쏘았거든요. 그날은 새벽 4시에 쏘았어요. 대통령은 이제 부산에 가고 갔는데 새벽 4시에 쏘아가지고 대통령은 뭐 항시 긴급하게 그 세월호처럼 그래 안 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자랑하고 5분 만에 인터뷰를 한다 그랬는데 부산 내려간 사람이 2박 3일 동안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안위가 달렸는데 거기에 지금 자기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7주기 그 행사에 참석할 병 가가지고 그 이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7주기가 중요합니까? 휴전선에서는 그 당시 기관총 사격이 있었거든요. 기관총 사격도 있고 F-15 우리나라 그 팬턴기가 발진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당장에 올라와야 되는데 뭐 부산에서 전화로 지시 다 했다는 식으로 신문에 걸어놨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붕괴한 거는 그날 저녁에 그 대군기의 그 공감 토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내가 이름을 검명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 박상철 교수, 이진공 교수, 홍성철 교수, 우파 네 두 명, 진보 두 명이 우파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일단 뭐 나름대로는 그 이진공 교수라든가 그 홍성철 교수는 나름대로 그 보수 차원을 항상 그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검명하는 건 방송된 사실이니까 제가 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운기 그 앵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주 쉼없이 달려왔는데 부산에 휴가 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참 잘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래서 내가 댓글로 달아가지고 대통령 그 뭐 취임한다고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래 해놓고는 일주일 만에 무슨 과로했다고. 예, 그렇죠. 그건 핑계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가는 김에 양산 자기 집도 들리고 또 본 게 연도에 뭐 자기 뭐 장모님도 그 보고 그 자기 또 김정숙 여사는 이웃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자기가 나 대통령 됐다 이러고 가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보수라든가 진보 두 교수 네 분이 참 휴가 뭐 잘 간 거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건 뭐 진짜 간 사람도 문제고 지금 이런 F-15 같은 거 이런 아주 위중한 사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청와대 계시잖아요. 청와대 계신 것도 그것도 그 경내에 있는 것도 시비를 삼는데 완전히 부산까지 가 있는 사람이 올라오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이 세월호 학생에 대해서 만약에 좀 욕을 얻어먹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3.8선이 무너지면 전쟁이 발발하는데 부산에서 2박 3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 뭐 7주기 보고 온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 연결해가지고 이승복 동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걸 방송을 하려고 여러 차례 밀군데 타진을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뭐 전부 다 국회 뭐 교육 교문위에 갖다 주라 이런 말을 하는데 교문위에 그거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지금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집에 개는 왜 키웁니까 개? 도둑oma 짖어야 됩니까 안 짖어야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김상고 이 사람 지난번에 학교에 피해를 주면서 120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120억 예산에서 삭감된 학교에 그만큼 피해를 준 비교육자를 갖다가 제가 이 유인물을 갖다 줬는데도 활용 안 하고 안 짓는 거예요. 솔직히 학교 돈을 갖다 자기가 덜어먹은 도둑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요? 그걸 염동열이라는 사람이 오늘 내 신문을 보니까 유석춘 씨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 사람이 보니까 철학 없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명단에 보기에 염동열 씨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잘못 갖다 줬구나. 제가 내일 모레 찾아갈 겁니다. 가가지고 왜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당신들은 내가 귀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 안 하고 그들이 발령내게 했느냐. 내가 조금 전에 묻는 거는 집에 개를 키우는 건 도둑님이 오면 짖으라고 개를 키우는 거지 짖지 않는 게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필요 없잖아요. 네. 내가 지금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나는 속이 터져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 우리 정 대표님도 오죽하고 그러겠습니까는. 야, 내가 오면서 참 자유한국당에 지금 기가 찰 일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적반하다인가 거기 보면은 미나 TV인가 있는데 진중근 씨하고 유여애하고 이 대담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에 4번씩 참 모진 고초를 겪어가면서 비인간적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좀 있으면은 한명숙
그 전 국무총리하고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사면할 것이다라고 미리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 얘기를 진중권이가 했습니까? 아니면 유여해가 저 진중권이가 했어요. 네. 그래 그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박근혜를 계속 몰아쳐가지고 빨리 지금 재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명숙이와 같이 사면하면은 국민들이 박근혜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암시를 주는 듯한 걸 하길래. 한명숙은 9억이나 받아먹어가지고. 아니 9억뿐 아니고 그 사람이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거기야 뭐 원래 그 반국가 거기에 활동을 해서 감옥살이까지 한 거기에 빗대가지고 그런 진중권이라는 여자가 사람이 지금 총리를 했었었던 건데. 그 같이 사면되는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거래 하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 지금 그런 게 계속 사면이라는 거는 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러니까 면해주는 거가 사면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많은데 그거를 용서해주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식 해가지고 이제 재인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특검과 검찰이 파헤치고 20년 네. 전에 계좌 추적까지 해가지고 해도 아직까지 부정한 돈 1원 받았다는 증거를 못 내놓고 있으면서 사면을 운운하고 있는 이 그 좌파들의 터무니없음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좌파뿐 아니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부실이 불러가가지고 재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같이 하라는 식으로 지금 길을 열어주는 자유한국당의 진중권 씨입니다. 진중권 씨냐. 진중권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대표적인 좌파의 논객이죠. 일단은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진중권이가요?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정준길. 정준길이죠. 네, 정준길 씨. 깜짝 놀라네. 유해하고. 네. 그러니까 유해도 대변인입니다. 정준길이. 예, 대변인이고.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대변인. 근데 그걸 내가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저래 비인간적으로 4번씩 불려가가지고 빨리 속전속결로 재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명숙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병 주고 약 주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들립니까? 그 이야기가. 그건 터무니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몰아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재판에 가이드를 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뭐 홍준표 대표 자신이 선거 기간 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무죄 석방이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자기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고 떠들더니 딱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죄가 없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져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되든 안 됐든 그 당이 지금 올인해야 될 과제는 바로 그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터무니없는 정변이 일어났는데 근데 말은 그렇게 떠들고 나서 이제는 박근혜 정권이 부패했다고 떠들고 자기가 뇌물 받았다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박근혜 말이 안 되는 대통령하고 일이죠. 삼성하고 이제 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정유라를 또 어떤 해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유라가 지금 정인으로 안 나온다 하다가 가가지고 지금 또 막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전국의 그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서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말살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게 정치적이라기보다도 현재 네. 돌아가는 것이 이승복 군의 방공선 이승복 군의 동상마저도 학교에서 하도 현장 교육에 필요한 그 상징물을 네. 철거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 그 부인은 보란 듯이 국민의 그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 가가지고 그래 한다는 거라고 또 말이 또 무섭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라 그러는데 무슨 조국의 독립 조선 독립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독립운동을 했겠지요. 또 민주화는 무슨 민주화를 했습니까? 그 표현 방법도 굉장히 그 온당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입니까? 저는 그게
이런 식으로 저는 들렸어요. 네. 어떻게 들렸냐면 그 윤희상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을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그 해석 나름이겠지만. 독일에서도 그 윤희상이면은 이북에 갖다 묻어라 그러지 뭐 한다고 독일에 묻어주는 거네. 그것도 좀 지금 윤희상 네? 그 부인이 지금 통영에 뭐 거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희상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그리고 윤희상 음악상이 지금 음악 축제처럼 또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윤희상 씨 부인은 평양에도 집이 있답니다. 김일성이 그래, 뭐, 하사한 집. 그 사람은 완전 네. 공산주의자고 그 김일성 그 수령을 갖다가 그래서 뭐 지금도 보는 사람인데 중국을 그 뭐, 통해서 자유롭게 북한과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지금 윤희상에 기억이 관해서는 납니다. 지금 일반 그 유튜브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요 정도로 하고 저는 이 청와대에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뭐 블랙리스트입니까? 그 문제를 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유진용 장관은 뭐 자기가 뭐 위에서 시기길래 나는 못 하겠다고 자기는 사포성 나온 걸 대단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유진용 장관 정도 되면은 반국가적인 이 문화 활동하는 데는 우리 국민의 그 알토란 같은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라고 내가 장관 입장에서 하겠다고 자기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근데 전 유진용 장관이라는 차관이라는 아니, 사람. 그 당시 장관이었죠. 근데 문체부 장관이었죠.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물지 제가 지금 그런 장관 하면은 방법을 말을 하겠어요. 대통령님 이거는 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자회견 해가지고 반국가적인 문화 활동에는 도저히 줄 수 없다 하는 걸 국민의 호응을 하고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바로 지금 윤희상 묘소 가는 것도 저 공산주의한테 가는 그것도 지금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숨어서 같으면 이 들통 나는데 공개적으로 가니까 전부 다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책하게 보면은 그게 고도의 대통령 통치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게 반국가 단체에는 국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통치 행위인데 지금 대통령이 그래 말도 안 했지만은 얼마든지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아이고 다 내몰라 하니까 지금 뭐 6년 7년 받고 들어가는 거지. 당당하게 문체부 장관 정도 되면은 반국가 행위에 이거는 줄 수 없다 하고 TV 토론하고 그러면 국민들 호응을 얻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좀 있으면 다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학과 교수들 한번 물어보세요. 정치학에는 그게 통치 행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갖다가 문체부에서 안 주고 자기가 개인 사적 쓴 게 아니고 여기에 반국가 단체에 주지 말고 정상적인 문화 활동 주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좌파 정권에서 만들었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올랐던 사람들이 네. 좌파 정권 내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작 이 블랙리스트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 차별을 하고 지원을 끊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좌파 정권의 이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리고 자기들도 대통령 할 적에 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인 것은 그래서 지금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반국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나라의 지금 반하는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왜 블랙리스트로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블랙리스트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게 판사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게 지금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교과서를 보면은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자유한국당 이야기 나오는데 그 많은 율사들 자유한국당에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그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전부 다 뭐 변호사 전직 변호사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죄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아니 지금 부당하게 예. 그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지금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도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말이 크게 안 보는 게 그 되는 삼성 정말. 뇌물 이 블랙리스트거든요. 블랙리스트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은밀하게 지시를 한 양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표적으로 둔 양으로 몰고 가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신념 자체가 반국가 단체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말은 안 했지만은 아주 그 투철한 그 이 국가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그게 녹아 있는 거지. 그건 장관이 유진용 장관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36개 나눠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자기는 잘 그만둔 것처럼 하는 그런 거는 이 지금 진정 토크 방송에서 지금 이 처음 다룰 겁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관계가 아무도 그 입에 나가지고 지금 뭐 김기춘보다는 그는 비서실장까지도 그걸 겁을 내가지고 뭐 지인 시급을 당하는데 반국가적인 문화 행사가 왜 그게 필요한데 그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교육이다. 이게 바로 교육. 네. 아니 그 문화 행사 타고 교육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아니 근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가르치는 거라고 국가 간과 저는 정체성이 생각하거든요. 있는 역사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국가 간 정체성 그리고 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예. 그리고 이 시장경제의 시장, 원리 예. 이런 네. 것들의 기본을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서 예. 대학을 보내고 또 사회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쟁을 하고. 지금 그게 지금 현장에서 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복 동상 그 자체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공교육이라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체성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일반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1승이 이 일자리 이혼하고 두 번째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폐지인데 국정교과서를 폐지해야만이 정상적인 학생들이 자라지 않고 반국가적인 단체가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꼭 한마디 또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프랭카드도 그래 만들어가 지금 1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국제례라고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태어난 출생일자 그게 생일입니다. 만약에 그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아무리 했더라도 중간에서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출생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그러한 하나의 임신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신기관.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출생이고 건국제림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팻말 써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그리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뭐 1919년은 언제 그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임신기간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절, 그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 학교 교육을 말하길래 저는 누가 뭐래 해도 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출생한 날이에요. 호적부에 등재된 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건국절이 없습니다. 건국절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건국절을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아마 유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직 교육부 장관이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하는 그런 좋은 기회에도 건국절 명시했다가 손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그렇게 건국절 하나도 명시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 프레스센터에 가가지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내가 그랬거든요. 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김연아 같은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된 그런 것도 지난번에 교과서 책에 있었거든요. 이번 국정교과서에 빠지고 없어요. 그거 왜 빠졌냐 이거죠. 그렇지만은 그건 또 다시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는 것이 아니고 국정교과서를 해가지고 검증과 경쟁을 붙여가지고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들, 중학교 교장들이 아무도 안 한다는 거는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게? 그래도 대표님 조금 전에 교육에 관한 걸 딴 거는 다 빼더라도 이 역사 교육만큼은 올바로 돼야 되고 또 역사 선생님은
분명히 그 한 1년 정도 근무를 시켜가지고 예. 사상이 투철한 사람을 발령을 해야 되지. 무조건 시험 됐다고 데려오면 그건 안 돼요. 나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역사 선생님만큼은 꼭 1, 2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사상이 건전한가 안 한가 그걸 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정말 폭넓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좌파의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워낙 목소리가 크고 학교를 주름잡기 때문에 네. 이 보수 우파의 사고를 가진 선생님들도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마녀사냥당하거나 왕따 당할까봐.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대로 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르치려면 뭐 교장 선생님도 사실 쭉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뭘 하면 좋겠는지 한두 가지. 예, 그거는 네. 그 학교 지난번에 제가 그 중학평고등학교 일반고 최저진학 지원금도 학교에 나온 것도 자기들이 뭐 예산이 별로 필요 없다고 안 가져간 정도인데 아주 소음직입니다. 학교 교장이 학교의 선장 아닙니까? 전교조가 뭐가 겁이 난단 말입니까? 지금 전체 다 아주 회계가 투명하고 열심히 학교장이 선생님들 관리를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냥 제가 저 교학사 채택할 적에 전교조 단체하고 그 진보당 그 사무국장도 학교에 봤는데 다 갔어요. 저는 그때 학교 프랑카드를 나는 구국의 신념으로 네. 전국 유일 국가 정체성이 되어 있는 교학사 교과를 채택했다고 프랑카드 다 붙여놨거든요. 다 와 보면 다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장 문제 있고요. 네. 지금 좌파 정부가 아무리 들어서더라도 교장 한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확고한 신임이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 뭐 시도 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의 노조 이거 전부 다 지금 징계할 듯 하다가 좌파 정부 들어서니까 전부 다 손 놔버리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사회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윤희상 묘소를 간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제사 문재인 대통령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 것이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북한 옹호주의자 김일성을 신천을 받던 사람 묘소에 갔다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이름을 달고 갔다는 거기에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금 지리멸멸해가지고 빨리 지금 당 간판 내우고 지금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이 빨리 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인원도 하나도 변동 안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포 그 심사위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또 괜찮아요. 그대로 돼가지고 지난번에 9대 0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해야 하니까 뭐 3대 8로 그 취소가 됐다 그러는데 영혼 없는 그 공무원에 영혼 없는 국회의원에 이제는 국민이 믿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좀 아주 그 세상을 똑똑히 보고 절대로 이제는 더 쏘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을 갖다 좀 정말로 그 지금까지 하던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아들 국회의원, 뭐 재산이 몇백억 되고 자기 재산에 세무사들 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국회의원 이런 거 전부 다 보내야 됩니다. 진짜로. 자기 사업 보호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웰빙족들이 바른당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전철 하면 안 타보고 버스 하면 안 타보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매년 또 지금 그런 자들이 국민의 그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깨닫고 느끼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 네.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니 너무 세계 들어야 될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네, 정 우리가 대표님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뭐 요 정도 너무 뭐 길게 할 것도 아니고 하고 다음 시간에 네.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승복 어린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 마주하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떤 집단인가를 극명하게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그 죽임을 당했는데 이 어린 목숨을 공산주의가 싫어요라고,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였던 그 집단이 지금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연일 실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은 그들과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그 대화를 하자는 게 정말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고 완성시키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할 정도의 그런 그 행태를 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그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이 서글픈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정명의 진정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